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늘었지만 발생 채무는 올해보다 줄어 재정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인데요. 2022년에는 부산의 미래를 위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안 편성 방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옥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의 새로운 도시 비전인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의 편성 방향,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시민으로서 시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요. 일단 시민의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제 사업이 펼칠 거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4개의 힘이 되는 행복도시라 해가지고요. 약 4,085억 원이 배정됐고요. 네. 여기서는 박 시장이 처음부터 많이 내세웠던 15분 생활권, 그래서 945억 원을 이제 투입을 하고요. 네.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도시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하고요. 갈매길이라든가 기타 시민들의 어떤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이제 투입을 하고요. 청년 희망도시 조성에 이제 500여 원이 이제 투입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청년 고용 일자리와 지역대학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청년 주거 지원을 좀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에 한 2,601억 원이 이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융자와 그리고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여러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들의 삶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서 상당히 그렇죠. 의미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초광역 경제도시 부분에 5,218억이 투입됩니다. 네. 부산의 이제 미래 비전과 관련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런 광역도시권을 해서 경제적으로 하나의 좀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자.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가덕 신공항 과정 그런 건설 과정에서 의견을 이제 적극 개진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가야 차량 기지 개발, 여기에 네.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투자 펀드라든가 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그런 어떤 지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과 함께 4,800억 규모가 이제 집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산학 협력 혁신을 위해서 약 1,134억 원인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든가 기업들 간의 협력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여기는 약 15개의 브랜치를 구성할 예정인데요. 네. 앞으로 산학협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대학, 기업, 지자체에 연계한 맞춤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산학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도시에 약 1,07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네. 부산도 이제 예전에 블록체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에코델타라든가요, 여러 가지 스마트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부산이 블록체인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타 이제 디지털 뉴딜 사업과 연계한 마이데이터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된 예산이고요. 그런 저탄소 그린 도시를 육성하는데 약 2,500억 원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문화관광 매력 도시를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약 1,389억 원이 투입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시민들 생활과 이제 관련된 부분이라서 시민들이 직접 삶에 체감되는 그런 부분으로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예산 편성 규모가 2021년도 예산안보다 7.4% 늘어난 규모인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올해 2021년의 예산은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전략을 그래서 빠르고 강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요. 네. 그리고 확고한 코로나19 극복과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 21년 예산이죠. 지난 국가 정부 재정도 상당히 아주 팽창 어떤 초슈퍼 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550억 원이니까요. 네. 지금 550조. 그래서 부산시도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긴 한데 대부분이 지역 경제 회복과 관련되고요. 특히 부산형 뉴딜 사업 추진하는데 2,300억 투입됐고, 그리고 고용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에서 시민의 삶을 좀 민생을 좀 보존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투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지난 2021년 이번 2021년보다는 보다 이제 시민의 어떤 삶의 질에 좀 약간 향상을 두고 지난 2021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생 회복이나 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그보다 좀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그런 활성화전 측면에서 보다 이제 양질의 시민 삶을 좀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양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보이는데 박경준 시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지역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미래 부산의 초석을 마련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제 저출산 문제고요. 그렇죠. 고령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첫째를 낳아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네. 그런 어떤 모토로 바뀐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금액이라든가 첫 번째는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 둘째 이후에도 출산 장려금을 높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은 5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에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내년부터 첫째를 낳으면은 출산 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네. 둘째 이후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했다는 점에서 좀 이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좀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는 다대 소극장 재개발 문제라든가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라든가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등 그동안 이제 약간 좀 표류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와 협치해가지고 좀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지역 간에 부산 지역 내에서도 이제 동서 간에 또 불균형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그런 측면에서요. 몇 가지 이제 투자 방향이 좀 전개됐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이나 첫 만남 이용권,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도심 갈매길 조성이라든가 네. 기타 이제 산악 연계 현장 실습 브릿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약 12가지 정도 어떤 주목할 만한 사업들이 좀 이번에 이제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사업 전개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이제 어떤 지역 내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격차나 불균형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부산 지역에 거주하면서 또 젊은 시절에 좀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예컨대 청년 창업 지원 센터 하는 예를 들면은 네. 이게 많은 곳은 뭐 한 부산 인구는 많거든요. 4개 정도까지 있고요. 근데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근데 청년들의 어떤 인구수는 오히려 좀 거기서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에 좀 가깝게 좀 밀착돼서 이런 사업이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이제 부산이 좀 암울한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그렇고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요. 네. 부산이 처음으로 대도시 가운데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구의 20% 이상이 이제 차지하면 이제 초고령 인구세가 되는데 부산이 이거를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67만 명이 현재 65세 이상입니다. 네. 335만 중에서요. 그러니까 20%가량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부산을 뭐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노인과 바다 도시라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들에 대한 어떤 역동성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또 예산이 좀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어떤 경제 활동에 좀 어떤 수반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사업을 좀 벌였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노인층이 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과 아울러서 노인 세대 간 또 지역 간의 약간 이런 어떤 불균형과 격차 이런 거를 좀 해소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지원 예산을 삭감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관련 예산을 다시 증액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혹자는 뭐 고무줄 예산이다, 뭐 늘렸다, 줄였다, 뭐 부산시가 또 이랬다 저랬다, 뭐 갑질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 이제 교육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나름대로 고충을 갖고서 고충이 바탕에서 이제 했다고 보는데 사실 부산시가 좀 원칙을 세워놓고 일관된 방향을 좀 보여주지 못한 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25억 원을 됐다가 755억 원, 네. 그리고 다시 831억으로 이제 늘어나고 이게 했는데 참 부산시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런 교육 관련된 예산이 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시가 앞으로 좀 특히 이 교육이 어느 지역이나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예산에 있어서도 좀 교육청과 좀 협치 차원에서 좀 예산에 있어서 좀 약간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어떤 지출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부산시가 내년도에 그 비법정 전출국 규모 그런 세부 항목을 부산시 교육청에 이제 통보한 것이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이전에도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이제 전출금을 400억 하겠다는 것을 이제 유보했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법정 전출금도 880억 불 더 계획 세웠다가 이게 72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750억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830억이 됐는데 아무튼 부산시가 뭐 교육에 있는 부분은 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꿈꾸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네. 조금 좀 부산시가 좀 약간 통 큰 그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뭐 처음에 이제 그 정해진 그런 규모로 이제 이번에 다시 회복이 됐지만은 이 과정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교육청과 교육계 종사자들과의 어떤 신뢰 부분이 좀 약간 훼손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산시의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재정민주주의 구현에서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제 참여예산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어떤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를 좀 짐작시키면서 그런 어떤 재정민주주의를 좀 북돋우는데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부산시에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를 운영했거든요. 네. 사실 그 역사는 10년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참여연대에서 근데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서 이 주민 예산 참여제도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공청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나요? 예, 그래서 네. 2019년에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처음에 수립 단계부터 반영해가지고 예산 집행까지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의 어떤 참여 의식을 좀 고양하는 데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운영 중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의견도 제출한 결과가 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나타나고요. 앞으로는 이런 주민 제안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주민이 직접 이제 아이디어도 내고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좀 어떤 참여 의식이나 연대 의식 같은 거, 주인 의식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어떤 사업이 좀 전개되면서 또 아울러서는 이제 관련된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참여 예산 제도가 꼭 이제 아는 사람만 참여하는 식이 아니라 전 시민들이 관심 갖고 그 알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산시 의회 심사가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의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제 시의회가 이제 2021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300회 정례 회의를 이제 개회했습니다. 2일 날에요. 그래서 이게 다음 달 14일까지 한 43일 동안 이제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아마 또 예산 부분이 이제 좀 어떤 다뤄질 텐데 시의회에서는 그 시민의 어떤 대표 기관답게
좀 어떤 점검을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현장 점검이 이틀 동안 이제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예산이 시민 편익 중심으로 수립됐느냐, 그리고 예산이 과연 그 어떤 타당하고 적정하냐, 이런 부분 아마 중점적으로 점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28일에 부산 학생 체험관 건립뿐만 아니라 몇 군데 이제 3교소 지역을 이제 현장 점검할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29일에는 그 파워 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가 스마트 양식 테스트 베드 뭐 이런 현장을 비롯해서 한 5개소를 이제 점검하려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진짜 예산이 어떻게 집행돼서 어떤 효과가 날지 한번 점검하는 노력이 아마 있을 거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예산은 잘 써야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의회에서도 이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어떤 좋은 어떤 의견들, 피드백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해서 한세혁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부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재원이 적절히 사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